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전 프리뷰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현정입니다. 네, 저 장현정 아나운서 자주 뵈야 되는데 그래도 코리아컵 프리뷰쇼가 있어서 또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해설위원 한준희입니다. 네, 저도 장현정 아나운서 자주 뵈야 되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위원 황병현입니다. 한 의원님, 올해부터 코리아컵 준결승전 방식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나름 합리적이고 의미가 있게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단판 방식에서 준결승이 이제는 홈앤드 어웨이의 두 판이 됐는데 보다 나은 팀이 결승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른바 원정골의 가중치를 두는 원정골 우선은 없습니다. 네. 원정골 우선이 없기 때문에 1차전, 2차전에 단순 득점 합계가 만약에 같으면 이제 대망의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의원님이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변수가 저는 조금 더 줄어든다라는 느낌이에요. 1차전에 뭔가 좀 예기치 못한 실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게 이제 2차전이 또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진짜 잘하는 팀이 코리아컵 결승전에 진출한다. 저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이고 정말 잘하는 팀을 가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2차전 경기 이야기 전에요. 지난 1차전에는 어떤 경기가 펼쳐졌는지 살펴볼 텐데 우선 황다근 의원님, 제주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주는 사실 올 시즌 저는 뭔가 좀 도깨비 같은 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사실 뭐 경기 초반에 기선을 먼저 잡은 쪽은 제주였습니다. 이게 초반에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두 골이 먼저 터지다 보니까 이 코리아컵 4강 1차전에서의 빠른 시간 안에 이득점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포항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다행이었던 건 전반 끝나기 전에 한 골을 만회하고 후반전으로 좀 들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제주 관점에서 좀 전반전을 봤을 때는 수비 라인 그리고 그 앞쪽에서 이제 이탈로 선수가 골 배급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도 기존 경기와는 좀 달랐다고 봤는데 아무래도 박태하 감독이 판단하기에 이탈로를 조금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이 과정에 있어서 김종호 선수를 투입, 여기에 이제 오베르단 선수를 전진을 시키게 되면서 이탈로가 좀 원활하게 볼줄기를 잡을 수 없게끔 최대한 이제 방해를 하는 방식의 전략을 박태하 감독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중원 싸움에서 포항이 주도권을 잡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 경기의 전체적인 분위기까지도 이제 포항 쪽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이 볼 순환 과정에서 실수가 또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코리아컵 준결승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 정재희 선수의 또 동점골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입장에서는 다 이기고 있었던 그 흐름을 결국에는 무승부라는 아쉬운 결과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포항 입장에서는 무슨 기상회생한 경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재희 선수가요, K리그에서 올 시즌 90분 넘어서 넣은 골이 4골이거든요. 근데 코리아컵에서도 2골이에요. 정재희 선수 칭찬을 여러 해 전부터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재희 선수 칭찬 여기서 더하면은 좀 편애한다는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저는 좀 줄이겠는데 어쨌든 K리그의 올레구나 솔샤르가 정재희입니다. 사실 또 토너먼트에서는 이런 선수들의 존재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항 입장에서 정재희 선수는 만약 결승을 진출한다고 하면 또 한 번 이제 미들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태아 드라마의 약간 주연이다라고 좀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경기의 최고의 순간, 그리고 수훈 선수를 꼽는다면 어떤 선수가 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저는 한의원님이 이제 정재희 선수 얘기를 좀 덜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정재희 선수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재희 선수의 극적인 장면은 이 코리아컵 준결승 두 경기 중에 저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골로 인해서 결국 포항이 좀 기분 좋게 2차전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저는 수훈 선수 역시도 정재희가 없었다면 포항의 기분 좋은 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두 번 다 정재희 선수를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약에 최고의 선수 또 정재희라고 하면 진짜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기 네. 때문에 그 포항 경기를 이야기할 때 웬만해서는 이 선수를 그냥 MOM 찍으면 대부분 맞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그 선수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베르단 선수. 저는 이 말씀 100% 동의합니다. 네. 포항 경기를 누가 안 봤어. 전혀 안 봤는데 그냥 어제 포항 이겼대. 그러면 누가 제일 잘했어? 물으면 그냥 찍어, 오베르단.
그러면은 대충은 맞는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이 약간 포항만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유리 조나탄 선수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8강전에서도 그랬는데요. 제주를 준결승으로 이끌었던 두 골과 좀 같은 모습이었죠. 이번에도 멋지게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유리 선수의 활약이 제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장현정 아나운서가 굉장히 역시 축구 내공이 굉장히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정말 유리 조나탄 선수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경기였고 왠지 어쨌든 포항 쪽의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장현정 아나운서가 특별히 유리 조나탄 선수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정말 좋은 생각이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광주 FC와 울산 HD FC 경기입니다. 네, 광주와 울산의 경기는 항상 흥미롭죠. 그러니까 울산은 뭐 여러 해 전부터 K리그 정말 최강권의 팀으로서 각광을 받아왔고, 그런데 광주는 특히 이정효 감독이 주의봉을 잡으면서 K리그 최강의 전술적인 팀, 아주 체계적인 팀, 시스템이 있는 팀으로서 또 각광을 받아왔기 때문에 두 팀의 대결은 항상 흥미롭고 항상 박진감 넘치는 대결, 명승부가 되는데, 역시 가장 이 경기에서의 흥미 포인트는 이정효 감독의 선택이었어요. 이날 어쨌든 이정효 감독의 선택은 사실은 평상시 K리그에서는 조금 덜 기용되던 선수들 위주의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발 라인업을 두 팀 딱 봤을 때는 울산 HD가 많이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겠습니다만, 이 경기도 사실은 광주의 어떤 전술적 체계성의 우수성은 어느 정도 증명을 했던 경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승부는 울산이 가져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역시 좀 광주 팬들에게 뼈아팠던 대목은 요 울산전에서는 노희동 골키퍼를 이제 내세웠는데, 노희동 골키퍼가 사실은 세이브 장면에서는 상당히 잘했어요. 맞아요. 상당히 좋은 세이브도 많이 보여줬는데 패스 장면은 불안하게 그지없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데서 조금 사고가 났고, 울산 입장에서는 야고 선수가 첫 골을 넣을 수가 있어서 좋았고, 그 광주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야고 선수의 골이 좀 불안한 어떤 빌드업 상황으로부터 비롯됐었기 때문에 광주는 좀 뼈아팠던 그런 내용의 경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이 이제 광주와 울산 경기에서 최고의 순간, 그리고 수훈 선수를 뽑는다면 어떤 선수에 좀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경기 최고의 순간은 역시 이정효 감독과 광주 팬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합니다. 이 경기의 최고의 순간은 그 문민서 선수의 멋들어진 골이 취소가 됐던 순간이 네네. 사실은 최고의 순간이라기보다는 가장 크리티컬한, 가장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생각인데, 그 정말 옵사이드가 맞기는 한데 그 득점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이정효 감독의 전체적인 전술, 시나리오 모든 것이 이제 성공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날이었는데, 어쨌든 그게 취소가 됐던 거, 그게 이제 광주와 울산 모두에게는 굉장히 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최고의 선수는 울산의 저는 조현우 골키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가 사실 좋은 슈팅과 기회들이 있었는데 울산은 그거를 조현우 선수가 끈질기게 버텨주면서 결국은 한 골차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발판을 또 마련해 줬기 때문에 저는 울산의 조현우 선수가 이 경기 MVP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정효 감독도 되게 열정적이다가도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사실 골이 나와도 약간 리액션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날 옵사이드 선언 되긴 했지만 골 터졌을 때는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오한이 형님 말씀대로 만약 그 경기가 1대1로 끝났다? 광주 입장에서는 풀 로테이션을 돌리고 이거 우리 2차전 가서 주전 멤버들 나오고 하면 더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만 했는데, 뭐 어쨌든 그 장면 때문에 이제 울산 입장에서는 좀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정우영 선수와 야구 선수가 또 이제 합작품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두 선수가 또 이적생이라는 점이 이제 주목을 했을 때는 이적한 이후에 터트린 이 공격 포인트가 코리아컵에서 나왔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의미를 주고 싶고, 울산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2차전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야구와 정우영 선수의 합작품이 울산 입장에서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다시 봐도 치열한 경기였는데 네 팀 모두 결승이 간절한 만큼 또 승리를 지키고 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2차전에서는 더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먼저 울산 HDFC와 광주FC의 2차전, 울산의 호랑이굴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한준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죠. 네, 울산과 이제 광주의 2차전 역시 또 이건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저희 지금 녹화 기준으로 두 팀이 코리아컵 준결승을 1차전을 그저께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주말 K리그 경기가 있고 또 이제 2차전이 펼쳐져서 약간 그 주말 K리그 경기의 내용과 결과에 조금 영향받을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은 들고 어찌됐건 2차전도 두 팀의 경기는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근년에 계속 해왔던 두 팀의 경기가 항상 이거는 뭐 어느 쪽으로 그렇게 크게 기울어지지 않으면서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됐기 때문에 2차전도 상당히 팽팽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역시 관심사는 이제 이정효 감독이 어떤 골키퍼를 기용하느냐. 근데 이제 이정효 감독의 그 스타일로 미뤘을 때는 그 노이동 선수로 아마 그냥 한번 밀어붙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돼요. 생각은 되는데 정말 조금 더 이제 실리적인 선택을 한다면은 김경민 선수 가능성도 네.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날 광주가 어떤 골키퍼를 기용하느냐가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울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규 선수가 최근에 좀 안 좋은 퇴장이 폼이 그리고 네. 좀 내려와 있는 네. 것도 사실이라 아마 이 준결승 2차전은 주민규 선수가 아마 주력 스트라이커로서 투입이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흥미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광주는 과연 어떤 골키퍼를 선택할까? 그리고 이날 이제 K리그 경기를 거르고 나오게 될 주민규의 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이제 광주 팬들, 울산 팬들에게는 상당히 좀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울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울산에게는 그 마코 같은 선수가 좀 필요합니다. 약간 크랙 유형의 선수예요. 근데 최근에 아라비제 선수가 아라비제. 도착을 했거든요. 네. 아라비제 선수 아마 코리아컵에도 준결승 2차전에서도 분명히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부응을 해갈런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보야니치 선수를 앞으로 김판곤 감독이 어떻게 살려줄 것인지도 약간은 좀 궁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제, 보야니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코리아컵 2차전에서 활약을 하게 된다면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정현 감독 위주로 그리고 3연전 사이에 이제 어떤 경기를 치르느냐, 추가적으로 동기부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울산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코리아컵이라는 무대를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준결승에 또 올랐었던 팀이 바로 울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의 토너먼트 경험을 또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결승전에 많이 올라봤다라는 이 팀적인 경험이 울산 입장에서는 잘 좀 융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양 팀의 키플레이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HDFC의 주민규 선수, 광주FC의 백하 선수입니다. 네, 저는 주민규 선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K리그 경기를 안 뛰고 이제 코리아컵에 어떻게 보면 좀 매진을 해야 되고 코리아컵을 통해서 절치부심, 뭔가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울산은 역시 또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규 선수의 활약이 네. 또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주민규 선수를 울산의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고 그리고 광주는 지금의 어떤 기용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아마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에서도 백하 선수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백하 선수가 기용됐을 때는 역시 주민규 선수와 좀 유사하게도 광주의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도 백하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키플레이어는 양쪽에 약간 그 스타일이 좀 유사성이 있는 좀 처진 스트라이커 기질이 있는 네. 두 명의 선수 아닙니까? 주민규 선수와 백하 선수를 좀 공평하게 저는 이 준결승 2차전의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골을 넣어주느냐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차전 직후 양팀 감독들이 남긴 코멘트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뭐 밖에서 늘 봤지만 상당히 좋은 팀이고 오늘 뭐 여러분들도 봤지만 스쿼드가 바뀌었는데도 똑같은 그런 경기력을 내는 팀이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팀이고 좋은 팀 상대로 해서 모든 선수들 훈련이 잘 돼 있고 그거는 뭐 상대를 상당히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뭐 잘 이겨내고 뭐 승리했기 때문에 뭐 선수들에게 하여튼 뭐 축하를 드리고
또 이것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경기에 오늘 오랜만에 나간 선수들이었는데요. 그런 선수도 불구하고 정말 98분 다 뛸 수 있는 체력으로 그다음에 준비했던 거, 그다음에 경기에 많이 참가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술적으로 잘 이행해줬다는 그런 부분 상당히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선수들하고 지금 계속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저희들끼리 계속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선수들 오늘 한 200%한 것 같거든요. 근데 200% 안 되면 이제 뭐 300% 해야죠. 네, 이제는 활활 끓는 용광로로 가보시죠. 포항 스틸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네, 포항과 제주의 이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은 마치 좀 이 코리아컵의 역사를 오래 관통하고 계신 팬분들, 매니아분들께는 야, 이거 재방송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을 줄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포항과 제주 두 팀이 이 코리아컵 특히 요 단계, 딱 준결승 단계의 역사에서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5번째인데 2007년, 2012년, 2013년 그리고 지난해 2023년까지 모두 준결승 딱 같은 단계에서 두 팀이 만나서 장현정 아나운서도 결과 아시죠? 전부 다 포항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2012, 13, 23년 우승할 때가 그 제주를 준결승에서 꺾고 올라갔을 때 포항이 다 우승을 했어요. 그 축구 전체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확률의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닌 필연 같은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포항 입장에서는 정말 야, 제주만 이기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우승할 확률이 매우 높은 대회잖아.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제주는 야, 우리 아직 코리아컵 우승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계속 포항에게 그 준결승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여기서는 한번 포항을 누르고 가서 우승컵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어떤 의지가 상당히 강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좀 흥미 만점의 한 판이 이제 준결승 2차전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황덕현 위원님, 이번 경기에서 또 승부 못지않게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일단은 포항에서 가장 또 원조 스피드 레이서라고 주목받았었던 선수 김인성 선수가 있습니다. 이 김인성 선수가 이번 이 코리아컵 그리고 코리아컵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는 약간의 마라톤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단거리도 잘 뛰는데 장거리도 잘 뛰는. 이제는 이제 장거리 레이스 주자가 네. 이제 또 돼버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인성 선수가 사실 현재까지 코리아컵을 기준으로 봤을 때 38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대 5위에 해당을 하는 수치고, 포항이 결승에 진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김인성 선수가 모두 경기를 소화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4위 자리의 주인이 이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김인성 선수가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항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김인성 선수를 비롯해서 상당히 좀 빠르고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 재능이 있는 이 선수들이 많은데, 뭐 이를테면 말씀드렸던 정재희 혹은 뭐 백성동, 그리고 뭐 홍윤상, 그리고 김인성까지 이 공격 진영에서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여름에 안재준이나 이태석 같은 선수를 이제 수혈을 하면서 전력상의 보강도 이제 마친 상태거든요. 제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포항의 이적생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자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제주 입장에서는 1차전 전반 극초반을 좀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좋았던 흐름을 결국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주 입장에서도 조금 더 해볼 만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실점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조금 더 수비적인 운영보다는 공격적인 운영을 한다고 친다면 제주 입장에서는 이 초반의 흐름을 잘 살리는 데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는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좀 알아볼 텐데요. 포항 스틸러스의 오베르단 선수, 그리고 제주 유나이티드의 남태희 선수입니다. 이 상대보다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적은 실점을 허용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1차전에서도 이 오베르단이 전진을 하게 되면서 이탈로를 전체적으로 묶어줬었던 게 결국 이제 포항 입장에서는 묘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오베르단 선수에 항상 이제 기대를 받는 선수고, 제주 입장에서는 사실 냉정히 얘기했을 때 공격 진영에서 누구 하나를 꼽기가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적생이자 지난 1차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었던 남태희 선수의 이 클래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남태희 선수가 사실 그 어시스트 말씀도 하셨지만 분명히 순간순간에 그 볼을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클래스는 저는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태희 선수가 사실은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제주에서는 선봉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전 동의를 합니다.
실점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나는 것이 참 어려우냐고 그런 경기력을 초반부터 집중을 해서 한다 그러면 정말 경기력도 그렇고 결과도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 다시 한번 선수들에게 이 고민을 같이 한번 또 심각하게 또 짧은 기간이지만 탈퇴한 일정 속에 최대한 빨리 피로 회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이겼으면 좋았을 걸 비겨서 좀 굉장히 아쉽고요. 어차피 경기는 전반전 끝난 경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선수들이 팀에 불러주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적응하게 되면 본인 자신도 아직 적응이 아직 덜 돼 있으니까. 왜냐면 K리그는 이제 여기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1차전 경기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2차전에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코리아컵은요, 지난 1996년 FA컵으로 시작되어서 올해까지 총 29시즌을 이어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입니다. 이번 준결승에 진출한 네 팀의 감독님들도 또 코리아컵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포항의 박태하 감독님은 코리아컵의 전신이죠. FA컵의 초대 챔피언인 포항 스틸러스의 멤버였고요. 이제는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포항의 우승을 이끌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제주의 김학범 감독은 또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FA컵 출전 경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성남FC의 감독으로서 FA컵 우승을 이끌었고요. 또 그의 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한번 우승을 노리고 있죠. 이정효 감독님은 20년 전이었습니다. 선수로서 2004년 FA컵 우승을 경험했는데요. 네, 이제 20년 만에 이제 감독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님은 1996년 울산현대 소속으로 FA컵에 출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울산은 박태하 감독님의 포항에게 준결승전에서 패배했었죠. 이번 시즌 울산 HD의 감독으로 돌아와서 첫 우승을 향한 강한 열망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김판곤 감독이 그 코리아컵과의 인연이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은 선수일 때 2004년에 부산 소속으로 이제 우승을 거머쥐었었는데 네. 김판곤 감독이 부산에 코치로 온 게 2005년입니다. 뭔가 요번에 울산의 그 김판곤 감독 입장에서도 그 어떤 다른 감독들에 비하면 조금 인연이 적은 편이거든요. 코리아컵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김판곤 감독에게는 코리아컵에 대한 그런 의지가 더 강력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더 큰 인연을 만들기 위한 네, 것이라고는 보면 네.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승부 예측이 빠질 수 없겠죠. 지난 8강 프리뷰쇼에서 저 한준희 위원님이 다 맞히셨어요. 네, 진짜 이렇게 다 맞히기도 쉽지가 않은데 오늘에도 문어로서 한번 저희가 예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예측하셨을까요? 그런 건 한 번 하고 그냥 끝내야지. 자꾸 하면 안 됩니다. 8강까지로. 네. 다 맞고 뭐 이럴 때는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네. 박수 칠 때 또 떠나라. 시키면 이제 이른바 타율이 자꾸 떨어지게 돼 있는데 어쨌든 뭐 하라니까 하면은 요 2차전 울산 광주는 저는 90분 승부에서는 광주가 한 골차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갑니다. 오, 그러면 이제 더 90분 이후의 승부를 좀 네. 바라보고 계신 거네요. 근데 이후의 승부에서는 거기서는 그래도 울산이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뭔가 골 결정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약간 울산이 좀 유리하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연장 승부, 연장전에서는 울산 유리 이렇게 보고요. 그 포항 제주는 90분 안에 한 골차 정도 포항 유리로 봅니다. 제주 팬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네. 끝. 네. 그럼 결국 이제 결승은 동해안 더비로 네. 예상을 또 해주신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그 감독들 얘기를 했을 때 뭐 복선 깔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 타율이 또- 우연찮게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4강부터 타율이 낮을 수도 있다라고 네, 그렇죠.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90분 전후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에게는. 황대근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따라갈까 생각을 하다가 워낙 타율이 이제 좋으시니까. 네네. 네. 저는 울산 광주가 승부를 좀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1, 2차전 합산 스코어로 또 계산이 되기 때문에 2차전 무승부, 그래서 결국에는 울산이 이제 결승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저는 포항 제주도 앞서서 한준희 의원님이 이제 한 골차 승부를 예상을 해주셨는데 저는 예상 스코어를 보자면 저는 1대 0을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는 득점이 좀 많이 나왔지만 시즌을 길게 봤을 때 제주도 사실 골을 넣을 만한 여력이 네. 많이 없고 원정을 간다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봤을 때도 포항 상대로 뭔가 골문을 열기는 좀 힘들다고 봐서 2차전 역시 포항이 승리를 하면서 저 역시도 좀 동해안 더비가 결승에서 성사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 타율이 떨어질 때가 됐다니까요. 그래도 전 믿고 가겠습니다.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따라오셔. 그 제가 그 탑승하는 감이 네. 어떤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아, 지난번에 탑승하셨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네. 괜히 반대에 다른 길을 갔다가 예. 네, 두 분이 타율이 맞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득점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득점 1위는 포항 스틸러스의 정재희 선수입니다. 총 3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재희 선수는 올 시즌뿐만 아니라 코리아컵 통산 15경기에서 8개의 득점을 기록하면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득점 2위는 2골을 기록한 두 선수죠. 광주FC의 신창무 선수, 그리고 제주유나이티드의 유리 조나탄 선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기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결승 2차전이죠. 울산과 광주의 경기는 19시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포항과 제주의 경기는 19시 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펼쳐집니다. 울산과 광주의 경기는 스카이스포츠, 포항과 제주의 경기는 맥스포츠, 그리고 양 경기 모두 후팡 플레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직관과 집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승리하는 두 팀의 결승전은 바로 11월 30일이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전 어떤 경기가 펼쳐졌고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모시고 살펴봤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과 좀 전에 그 안내해 주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그 11월의 결승전 사이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황덕현 의원이 그 사이에 결혼을 합니다. 제일 큰 이벤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결승전 뭐 프리뷰를 위해서 만난다면 그때는 황덕현 의원이 유부남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또 만날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미리 황덕현 의원께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네, 부탁드린다고 댓글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이 저의 소감입니다. 네, 아우, 소감이 네, 부담이 되시겠어요? 아니, 저는 빅 이벤트가 있다고 하셔서 네. 그럼 월드컵 예선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이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네. 뭐 결승 전에는 이제 그 파이널 AB도 나눠지고 네, 그쵸. 되게 축구적으로도 이제 네. 일이 많잖아요. 아니, 축구적으로 큰 일을 하시는 건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앞서서 이제 축하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정말 한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결승전을 앞두고 프리뷰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성숙한 유부남으로 네, 제가 돌아와서 조금 더 성숙한 예측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숙한 예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쥐고 또 결승을 향할 팀이 어느 팀이 될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펼쳐질 준결승전 2차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